북부 여성, 남부 여성 분들 계시잖아요.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젊고 초원이면 북부, 아니면 남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 그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좀 사실 지역을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냥 초혼 남성이 초혼 여성과 결혼하는 건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재혼 남성이 재혼 여성을 만나겠다라는 것도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재혼 남성이 초혼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저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베트남 신부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북쪽의 초혼 여성이라면 재혼 남성과의 결혼을 그렇게 원치는 않으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초혼 여성이 초혼 남성과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이. 남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남쪽은 일단 신부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국제결혼이 북쪽보다는 남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소개하는 율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랑분들이 오실 때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정하고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남쪽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냥 초혼 남성이 초혼 여자를 만나겠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초혼 남성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다수 업체는 남쪽을 소개할 거예요. 남쪽에 있는 신부님들은 좀 경쟁이 치열하다? 왜 그러면 신부님은 많은데 신랑님은 정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신랑님이 뭐 5명인데 신부가 뭐 20명이 있다면 15명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님이 거기서 생각해 보시면, 왜 남쪽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한테도 결혼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선택도 해야 되지만 선택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선택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신부님들이 참 힘듭니다. 전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국 남성한테 나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비율이 신랑이 10명이고 신부도 10명이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 차이가 있으니까 많아도 문제네요. 신부님들한테는 그렇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예. 베트남 여성분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맞선 보게 되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냐,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말? 근데 이거는 그냥 뻔한 대답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베트남 여성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질문 하는 경우는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대답이거나 뭐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가지로 대답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가 왜 베트남 여성을 선택했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괜히 없는 얘기 만들었다가. 이 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신랑님한테는 꼭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무슨 이유냐 그럴 수 있지만, 그분한테 그게 이유라면 그냥 그걸 전달해주고, 그 신부님이 그 듣고서 괜찮은 사람이라 느끼면 가능한 거고. 맞선 보다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신랑님은 띠를 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결론은 좋았는데 띠를 보다 보면 그 나이대 여성은 전부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자기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었죠. 이분은 띠를 중요시 여기서 자기와 운수가 안 맞는 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배제하고 맞는 그렇죠. 분들만. 그렇죠. 근데 그분은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공항에서 신랑님과 헤어지고 나서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으면, 거기는 신랑님은 초혼이었어요. 근데 신부님은 재혼이셨어요. 근데 신랑님이 나이는 좀 있으셨죠. 우리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과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계속 의심적이고 뭐 과거를 알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미래를 얘기했대요. 지금하고 지금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게 나한테 해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줬지, 나의 과거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의심적인 걸로 조사를 하지는 않아서 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다고. 옛날에 어떤 신랑님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과거가 난 궁금하지 않다고, 난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신랑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한번 해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마 소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들 지금 국제결혼에 신부가 거짓말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랑님도 거짓말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겠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도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둘이서 뭐 연애하든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근데 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거는 신랑님의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신부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 저는 신부가 했던 말은 신랑님한테는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점심을 신랑님을 빵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부님은 쌀국수를 먹었다고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신부님한테 신랑님, 신부님, 신랑님은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안 해줘요. 왜 그러면 여성은 분명히 쌀국수를 먹었는데 신랑이 거짓말을 했다면 여성들은 그거 바꾸기 어려워요. 신뢰감이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 신랑님한테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신랑님, 신부님은 점심을 빵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랑님 자신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솔직한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계속 이게 불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거짓말하시는 분들도 꽤 남녀간에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그거를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대부분 남자분들 오시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여성분들의 외모이시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여성과 마소장님이 지금 맞선을 봤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여성이 마소장님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 흔히 남자들 이런 말 하잖아요. 돈. 내가 얼마큼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여자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당연히 관심 있죠. 그러나 여자들도 가장 일단 관심 있는 건 그 사람 외모 아닐까요? 지금 외모는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에 대한 거를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직업이 뭡니까? 뭐 얼마에 뭐 돈을 벌고 어떤 주거 형태를 갖고 있나요?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내 남편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여자들은 돈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러는데 사실 젊은 여성일수록은 남성이 외모입니다. 신랑님도 똑같아요. 신랑님도 신부님을 만났는데 외모가 내 마음에 없으면 신랑님도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요. 내가 이 여성한테 외모로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지를 못한데 이 여성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듯이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도 이 남성의 외모를 보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까 그 다음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선 보러 가면 짧게 끝나는 경우들도 꽤 있겠어요. 서로 호감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뭐 깊은 사고방식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을 비중을 두고 있는 신랑님이나 신부님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 마인드가 되게 좋다라는 걸 느낀다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감도가 50 이하가 아니라면 대화를 좀 나눠보면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 신랑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장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신부들이 저를 별로로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제 맞선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신랑님, 그거보다는 외모인 것 같다고. 우리 신랑님은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신부들이 자기를 우리 흔히 말하는 깐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느낄 때는 신부들이 했던 말은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더 있으셨거든요. 그 신랑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본다면 이 신랑님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한번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밥을 먹었는데 우리 신랑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멀미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멀미 하는데 오빠 내가 그동안 참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상대편의 배려인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 신랑님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본다면 이 신랑님은 첫 번째 베트남에 왔을 때는 결국 결혼 못하고 돌아가셨었어요. 그랬다가 공항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맞선 볼 때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순이 같았어요. 외모는 신랑님이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이 여성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때 이 신랑님이 이랬어요.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뚜렷이 쳐다봤어요. 저희 통역이 이제 이 신랑님이 왜 이렇게 쳐다보냐, 부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부가 했던 말이 참 멋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쳐다볼 수 않을 수 있냐. 그 여성은 정말 누가 봐도 며느리감으로 아내로서 엄청 그분의 그 성격과 그 생각은 좋은데 외모가 조금 남성들이 좋아하기에 부족했지. 우리 신랑님은 공항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후회가 됐다고. 그 여성을 선택했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다른 여성을 만났죠. 맞선이라는 게 맞선 볼 때랑 또 맞선 본 이후랑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마다 우선순위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좀 놀란 분은 있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은 이 방송에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그분은 남성으로서 엄청나게 좀 강인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해결 방법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분은 베트남 가신 거세요? 아니면? 못했죠. 이거 참 방송에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결혼 후에 한국 오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와서 남편 이제 집도 처음 가보는 걸 테고 뭐 우리나라 주변 환경들도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서 처음 살을 때 행동 반경이 처음에는 아주 좁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한 달 정도 있어 보니까 내가 좀 더 멀리 가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내 행동 반경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랑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데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님들이 신부가 한국 와서 최소 3개월은 기본 환경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들도 아마 베트남 가서 처갓집에서 며칠 있다 보면 아주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그걸 신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신랑님들이 신부한테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신부도 마음이 편하게 질문도 던질 수 있는데 너무 그렇지 않으시면 신부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가실 때 혼자 들어가실 때는 통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다 번역기로만. 보통 신랑 신부님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첫날밤을 보낼 때 생각보다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있는 시간이 더 긴데 그 시간에 생각보다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그 다음날 이제 신랑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이 번역기가 생각보다는 많은 걸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고객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 저는 제 아내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 3박 4일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해서 난 아내한테 궁금한 거 다 알았다고. 진짜 그 신랑님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 아내하고 무슨 문제 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연락 안 오더라고요. 이 번역기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투리를 쓰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리고 띄어쓰기도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오타도 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랑님들 개인별인 차이와 이제 하다 보면 느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까지는 괜찮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 번역기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랑님들이 요즘에 국제결혼에 관심도 많고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 속에 안 좋은 얘기도 많고 어떤 사람이 불행했다고 신랑님도 꼭 불행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랑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게 좋고 근데 이런 건 다 주변적인 얘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신랑님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님이 아내를 좀 더 따뜻하게 쳐다보셨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말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해버리시면 신부님들이 처음에는 못 느껴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